72페이지의 등비급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하고 등비급수의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능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쉽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수업을 다 듣고 난 후에,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이 내용들을 한 번만 써주세요. 알겠죠? 연습장에다가 이 내용들 한번 쭉 써주시면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암기해야 될 것들은 표시를 해주면 돼. 네모 박스 친 것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72페이지 밑에 보면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수 중에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 얻은 급수,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첫째 항부터 쭉 더하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등비수열을 쭉 더하는 걸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것, 이게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그렇죠? 근데 등비급수도 급수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수렴하고 발산은 n번째 항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의 극한이나 급수의 수열의 극한과 같이 극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수렴과 발산을 알아보려면 먼저 그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SN을 구해서, 그래서 여기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근데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은 A고 공비가 R이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의 합 SN은 공비 여기 순서대로 해볼까?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한글로 얘기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항수 제곱이고요. 공비가 1이면 그냥 A를 n번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 공비가 1인 경우는 우리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공비가 어느 범위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일반항이 0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때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됩니다.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되고, 그 수렴하는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 SN이 아까 얘기한 대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항수 제곱이잖아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때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그냥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거만 외우면 돼요.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고, 그때 그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자, 한글로 외울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이렇게 됩니다. 쉽죠? 등비수열이 합공식보다 쉬워요. 그치? 첫 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발산이니까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요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고요. 1 사이면 수렴을 하고 그 수렴하는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아닐 때는 전부 다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 그 위로부터 공비가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는데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등비급수의 수렴할 조건은 이렇게 A가 0이거나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자, 이것도 한글로 써볼게요.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R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공비라고 해주세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그때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요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공비가 꼭 R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수렴 조건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서 같다가 들어가는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는 이 둘의 차이는 뭐야? 1이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이거죠. 그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는 1이 들어가고요.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는 안 들어가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예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쪽에 교재 74쪽에 보면 예제 14번 있습니다. 4번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번 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이게 무한대까지니까 시그마가 더하는 건데 무한이 더하는 거니까 이게 급수죠, 그렇지? 급수인 거고 마이너스 3의 n제곱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지금 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뀌는데 n이 여기 지수에 와 있잖아요. n이 지수에 와 있으니까 이건 등비 급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등비 급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공비가 가장 중요하다. 공비. 자, 그래서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가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에 n제곱 했을 때 요 n의 이 밑 요게 공비입니다. 근데 지금 n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n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요게 공비야. 이게 공비. 자, 그런데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거든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지. 그죠? 그럼 요게 오케이예요. 자, 그러면 얘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첫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얘 첫 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돼.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첫 항도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게 그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의 수인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등비급 변수가 그러니까 n이 지수에 있으면 등비급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때 n의 밑이 공비입니다. 그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는 수렴하게 돼 있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인데 공비는 찾았는데 첫 항을 아직 안 찾았죠. 첫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됐죠? 2번도 계속 해볼게요. 이제 14번에 2번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n이 지수의 그 무한 급수고 n이 지수에 있으니까 등비급수인 건 알겠죠. 근데 n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분자가 더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쪼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서 n으로 합쳐서 5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급수도 이게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각각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이렇게 따로따로 까지 5분의 4n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때 이 앞에 등비급수의 공비가 이게 공비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도 5분의 3이죠. 하시면 되고 더하기 이 두 번째 이 공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얘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여기도 1 집어넣으면 공비가 5분의 4죠. 이렇게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번분수를 풀 때는 분모를 없애는 게 좋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5를 곱하면 5 빼기 3분의 3 더하기 여기도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되겠죠. 5 빼기 4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분의 3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2분의 8이니까 11 이렇게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급수도 시그마 성질을 갖기 때문에 요 각각 이게 더하기나 빼기일 때는 시그마를 각각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두 번, 그죠? 등비급수를 두 번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공식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항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그 바로 밑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74페이지에 예제 15번입니다. 15번.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등비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하려고 하면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니까.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7분의 x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변수가 지수에 있으니까 그때 요 네모 박스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그렇죠? 공비고 다음 첫 항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첫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7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항이 0이거나 그렇죠? 자, 이렇게 되려면 x는 2면 되겠죠. x가 2면 첫 항이 0이 되니까 얘는 수렴하게 되고 또 하나는 공비가 7분의 x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면 양변 전체에다가 7을 곱하면 되겠죠. 분모 7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7하고 7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x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5랑 9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요 2가 요 사이에 들어 있죠.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2번도 계속 해볼게요. 자, 2번에 보면 2번은 첫 항이 x, 요거는 그 시그마로 안 써져 있고 그냥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개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면 보세요. 이렇게 할 때 곱하기 1 x 플러스 1을 했지. 그죠? 이렇게 할 때도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수열은 첫 항은 0이고 공비가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항이 0이 아니라 첫 항이 x고 미안해요. 첫 항이 x고. 자, 그러면 첫 항 x가 0이거나 또는 공비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x는 1을 빼면 마이너스 2랑 0 사이지. 그치? 이렇게.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 0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어렵지 않지?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75페이지로 가서 이 등비급수를 우리가 다 배웠는데 요 등비급수의 활용으로 우리가 순환소수에 활용할 수 있어요. 순환소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등비급수를 이용을 해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비급수를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예제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문제예요. 분수로 바꾸는 문제.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 기억이 나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괜찮지만 등비급수로 해도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등비급수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환소수는 등비급수꼴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땡2땡 요거는 0.32, 32, 3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소수죠. 그래서 얘를 순환마디 두 개씩 이렇게 잘라보면 0.32 더하기 0.0032 더하기 0.00003이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얘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2, 얘를 분수로 바꾸면 100의 제곱분의 32,
얘를 분수로 바꾸면 100의 세제곱분의 30 이렇게 돼서 자 이게 첫 항이고 첫 항이 100분의 30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 급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공비가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게 돼 있고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곱해주면은 얘는 100 빼기 1분의 30 이렇게 되니까 99분의 30 이렇게 분수로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죠. 순한마디 개수만큼 9 붙이고 분자에 32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그 순환 소수가 시작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4.29땡 이렇게 되면 4.299999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시작하는 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얘는 4.2는 지금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4.2 따로 쓰고 요 9는 0.09, 요 뒤에 9는 0.009, 요 뒤에 9는 0.0009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등비급수야. 등비급수로 여기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요건 그냥 그대로 썼고 요걸 분수로 고치면 10의 제곱분의 9. 요거 분수로 고치면 10의 세제곱분의 9. 요거 분수로 고치면 10의 4제곱분의 9. 이렇게 되니까 얘는 첫째 항이 10의 제곱분의 9고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얘는 100 빼기 1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90분의 9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1이고 10분의 1에다가 아까 요거 앞에 거 4.2를 다시 더해야 되겠죠. 그죠? 4.2가 10분의 42니까 10분의 4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순환소수도 등비급수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6쪽에 예제 16번입니다. 예제 16번.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0.1땡 4땡을 분수로 고쳐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자, 그럼 얘는 소수로 풀어서 쓰면 0.14, 14, 14,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잘라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0.14 더하기 요거는 0.0014 더하기 0.0000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요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첫 항이고 이게 몇 곱하는 거야 이게? 0.01 곱하는 거죠? 0.01 곱하는 거지. 0.01 앞으로 두 칸 더 왔으니까 그쵸? 0.01 곱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공비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 분자에 소수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100을 곱하면 됩니다. 100을 곱해주면 얘는 100 빼기 1분의 14 이렇게 되니까 99분의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순환 소수를 이렇게 쭉 풀어서 쓴 다음에 순환 마디별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러면 첫 항하고 공비가 나오거든. 그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우리가 그 등비급수의 합 공식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연습 꼭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예제 17번도 해볼게요. 17번에 보면 등비급수를 이용을 해서 0.9땡이 1인 거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1이 되는 거를 증명하라는 건데 0.9땡은 0.99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순 한마디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써주면 얘는 0.9 더하기 얘는 0.09 얘는 0.00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0.9가 첫 항이고 여기다 곱하기 0.1 하는 거지 계속. 그치? 그럼 이게 공비가 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하면 얘는 10 빼기 1분의 9 이렇게 돼서 9분의 9니까 1이다 이렇게 해서 0.9땡은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0.9땡을 분수로 고쳐보면 그 공식에 넣어보면 네, 얘는 1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다음에 지금 77쪽에 나오는 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도형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도형에서 이 등비급수가 가장 쓸모 있는 게 요 부분이고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도형에서의 활용은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등비급수에 활용한 도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고등학생들이 어려워서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아. 문제의 길이가 길어서 포기하는 거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죠. 긴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등비급수 하면은 뭐만 찾으면 돼? 첫 항하고 사실 공비만 찾으면 돼요. 이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뭐, 그죠? 근데 이게 문제 내용이 길어요 보통. 길어서 포기하는 거야.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읽어, 천천히 잘 읽고 첫 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익혔던 도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더불어 등비급수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등비급수를 활용한 도형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 중학교 1학년의 합동, 2학년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좀 기초적인 게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수능에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출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 사실 도형 문제는 닮음이에요. 닮음. 자, 복습을 하려면 중학교 2학년의 닮음을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닮음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닮음 내용에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혹시 이거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이 내용 한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알려줄게. 자, 도형의 문제는 수없이 많은 유형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도형 문제고 양과 질이 좋은 문제가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등비급수에 활용한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많이 접해서 익숙해지면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죠? 도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화해요. 그럼 그 규칙을 찾는 건데 그때 첫 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1-5분의 첫 항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말로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예제를 한번 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78페이지에 자, 예제 18번이에요. 18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가운데 삼각형을 제거한 후 남은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다시 남아있는 정사각형의 변 중에 중점을 연결해서 가운데 삼각형을 제거한 후에 남은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이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했을 때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려워 보이지, 그지? 그죠? 잘 봐.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그렇죠? 1인 정삼각형이에요. 그때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게 정삼각형 4개로 쪼개지는데 그때 요 가운데 거 버리고 요거 3개의 넓이의 합이 S1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S1이 바로 뭐예요? 이게 첫 항이야, 첫 항. 우리가 못 찾아야 된다 여기서 급수인데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급수를 구하는 거고 이게 지금 도형에서 이게 등비 급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항하고 공비를 찾으면 돼요. 공비를. 근데 첫 항이 S1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자.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외워 주세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요게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이건 좀 외워주세요. 정삼각형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자, 이걸 안 외우면 피타고라스 정리랑 막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거 여러 번 풀어야 돼.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죠? 잘 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조그만 삼각형 하나의 넓이 그 반지름이 그 변의 길이가 2분의 1일 거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일 거니까 2분의 1일 거기 때문에 요 한 개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4분의 1이라서 16분의 루트 3입니다. 이게 첫 항이에요. 첫 항 찾았지? 자, 잘 봐.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다시 여기에 중점을 연결을 해서 잠깐만 이게 첫 항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자, 근데 요게 지금 몇 개야? 이게 3개지. 그죠? 요게 하나의 넓이인데 S1은 16분의 루트 3 곱하기 3이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16분의 3 루트 3 이게 첫 항입니다. 첫 항이고 이제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공비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다음 것도 또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치? 이렇게 쪼개서 지금 요걸 다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빨간 삼각형이 어떻게 돼? 요 조그만 파란 삼각형으로 바뀌죠. 파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이었던 게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그치? 자, 공비 찾는 거 잘 보세요. 자, 공비는 어떻게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었던 게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 거야. 그죠? 2분의 1. 지금 변의 길이가 어떻게 변한다?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넓이를 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이 바로 이거였는데 변의 길이가 2분의 1배, 그러니까 1대 2가 지금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1대 2분의 1이 되는 거지. 1대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고요. 4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만큼 변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처음에 S1은 삼각형이
3개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S2에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돼요. 9개. 그죠? 그럼 개수가 변하지. 개수가 3배 많아져요. 그럼 여기다가 그 변화된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분의 3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의 길이는 닮음에서 선분의 길이가 m 대 n일 때 넓이의 b는 m제곱 대 n제곱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라고 했던 게 기억 안 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이거 설명해 줄게. 지금 이게 그 내용이야. 그래서 넓이의 b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비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런데 개수가 변하죠. 개수가 지금 3배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걸 쭉 다 더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16을 곱해주면 16 빼기 1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4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 이 예제는 좀 어려운 예제였어요. 어렵네. 이게 순마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교재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 되게 단순해요. 첫 항도 쉽고 공비도 쉬운 게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업 시간에 잘 안 되는 것들은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